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사법과 관련된 통계조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 시간은 이 통계표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원의 업무에 대해 살펴보고 이후 법원이 취급한 사건 수, 항소율과 사건 처리 기간, 지안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헌법에 의하면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일부 법적 분쟁을 제외한 모든 법적 분쟁을 심판하는 기관입니다. 법원이 수행하는 분쟁의 심판의 주된 내용은 재판권 획정입니다.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불분명할 때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데 법원은 재산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판단하여 다툼을 해결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침해한 경우 피해가 얼마인지를 판단하고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 업무는 분쟁에 대한 심판 권한에 한정되지는 않는데 이외에도 부동산 및 동산, 채권 담보 등기, 가족관계 등록, 공탁, 집행관 및 법무사를 관장 또는 감독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법원 업무의 규모는 법원 업무의 기본 단위인 사건 단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은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송사건이란 재판권과 관련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재산권이 소속 당사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지를 판사가 판결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건들을 지칭합니다. 소송사건은 다시 본안사건과 본안의 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본안사건은 흔히 소송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판사가 분쟁 당사자의 다툼에 대해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본안의 사건은 본안 사건의 진행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들로 민사소송에서의 가처분이나 형사사건에서의 영장심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송사건이란 법원이 개인의 사적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관여하여 처리하는 사건으로서 소송사건과는 달리 재판 절차를 취하지 않습니다. 비송사건의 대표적인 예는 등기, 가족관계 등록, 공탁 등이 있으며 이외에 법원의 해산, 청산, 신탁관계, 회사 감사인 관계 및 청산 절차 등이 있습니다. 주된 비송사건인 등기, 가족관계 등록, 공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는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에게 공시하기 위해서 공개된 공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등기의 종류에는 부동산 등기, 상업 등기, 선박 등기, 법인 등기, 동산 채권 담보 등기 등이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은 국민의 출생, 혼인, 입양, 인지, 사망 등 중요한 신분 사항을 개인별로 작성된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공부에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공탁은 법령에서 정한 원인에 기초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 등을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이제까지 법원의 업무와 법원의 기본 단위인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법원이 취급한 사건 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여주듯이 2015년 대한민국 법원은 총 2천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비송사건이 1,400만 건이며 소송사건 가운데 본안의 사건이 480만 건 정도입니다. 본안사건은 전체 사건 가운데 7.4%인 150만 건을 차지합니다. 이처럼 사건 건수는 비송사건, 본안의 사건, 본안사건 순이지만
법원 업무 중요도나 업무 부담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본안 사건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비송 사건의 경우 96%가 등기인데 판사가 실제로 관여하는 일은 거의 없는 행정 업무입니다. 토지 등의 재산에 대해 등록과 등기를 구분하는 제도는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형태입니다. 심지어 한국 제도의 모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도 1960년대가 되면 등기 업무를 법원에서 분리하였습니다. 본안의 사건은 대부분 본안 사건의 진행에 수반하거나 본안 사건을 전제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원을 통해 해결되는 분쟁을 파악하는 것은 본안 사건을 중심으로 발생 건수나 사건 종류 등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분쟁이 실제로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에서 가능한 것은 이러한 분쟁들 가운데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제도들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거나 해결이 이루어진 사건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제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원 이외에도 분쟁을 해결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존재하는데 흔히 이들을 법원의 분쟁 해결 제도로 ADR이라고 부릅니다. ADR은 대체적 분쟁 해결이라고 번역하는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약자인데 한국에도 수많은 ADR들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의 효과성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장에서는 법원의 한정에서 분쟁 해결 제도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아울러 법원이 이러한 분쟁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소송 처리에 대한 분쟁 당사자들의 반응, 그리고 소송 처리에 걸리는 시간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한국은 소송에 대해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1심, 항고심, 상고심은 기본적으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담당합니다. 항소심 가운데 지방법원 지원의 1심 사건은 해당 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합니다. 표는 2015년 기준으로 신급별 사건 수를 제시한 것인데 1심 사건이 전체 본안 사건의 96%를 차지합니다. 사건 종류 차원에서 보면 본안 사건은 크게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은 개인과 개인 간에 발생하는 다툼이나 손해배상 문제를 다룹니다. 형사사건은 국가가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을 통해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그림은 1910년부터 2015년까지 100여 년 동안 1심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장기 추이를 보여줍니다. 이 그림에서 주목할 점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수가 1980년경을 기점으로 역전되었고 이후 민사사건은 11배나 증가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모든 사건을 민사와 형사로 구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수가 많아지고 내용이 복잡해지면서 가사, 행정, 특허, 소년보호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별도로 분리하였습니다. 그림은 이렇게 분리된 사건들을 배제하고 매년도에 민사와 형사 사건으로 분류된 사건들만을 제시한 것입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사건 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난이도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사건의 난이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소송 가액인데 민사 사건의 소송 가액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소송 가액과 같은 지표는 없지만 점차 사건의 고도화 추세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안 사건 증가와 관련해서 추가로 언급할 사항은 도산 사건입니다.
한국에 처음 파산법이 도입된 것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당시 한국에 적용된 일본 민법에는 파산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 파산 제도는 현재의 파산 제도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현재 한국의 파산 제도는 채무자가 평생 동안 갚을 수도 없는 빚에 짓눌려 살게 하는 비인간적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식민지 시대에 적용된 민법상의 파산은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끝까지 일이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채무 변제액을 조정하는 것을 지향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파산법의 차이도 작용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식민지 시대의 파산 사건은 연 100건 미만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개인 파산은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은 연 10만 건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법원에서 취급한 사건 건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항소율과 사건 처리 기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사건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공정성은 판결이 공평 무사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법부 존재 이유와 직결된 근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의 신속성 역시 중요한데 아무리 공정한 판결이라도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 인권적 측면에서나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정성이나 신속성 같은 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각각에 얼마만큼의 비용을 두고 있는지 여부는 정책 당국이 각각을 위해 투여하는 자원의 양에 의해 현실화됩니다. 정책 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유한함을 고려할 때 자원의 확보와 배분 문제는 정책 목표와 분리해서 볼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처럼 공정성, 신속성 및 비용이라는 세 요소가 사법정책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 셋을 동시에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더욱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판사 증언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비용을 치르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혹은 정부 예산 제약 때문에 판사 수를 늘리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 수 급격한 증가와 같은 외적 변화가 발생할 경우 판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필연적으로 소송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법정책 당국이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요소 간의 상충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동시에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상을 삼각난제로 개념화해 볼 수 있습니다. 세 요소 간의 상호 상충관계는 원천적인 해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법정책 담당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 하에서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조응하도록 삼각난제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법원 관련 통계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삼각난제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사건의 증가라는 외생적 요인에 대해 판사 인력을 어떻게 충원하고 그 결과 공정성과 신속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통계의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판결의 공정성을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항소율은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기간은 법원이 얼마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경우 1980년 이후 30여 년 동안 급격한 사건의 증가가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은 판사 인력을 늘려서 이에 대응하였으나 사건 증가, 그리고 종류 확대 및 복잡성 증가 등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판사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했는데 항소율을 기준으로 볼 때 법원 판결의 질이 하락하였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단, 소송 처리 기간은 꾸준히 상승하여 지난 30년 동안 2배가량 높아졌습니다. 이제까지 한국의 법원 판결 후 공정성과 관련된 지표인 항소율과 사건 처리 기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국의 사법적 질서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범죄 건수 장기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에 대한 고전적 정의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 의도적으로 피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올수록 정부가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가하는 행위는 계속 확대되어 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에는 범죄가 무엇인지 엄밀하게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015년 한국에서 발생한 범죄는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2만 건입니다. 범죄는 형법상 범죄로 규정된 형법범 그리고 그 외의 법에 범죄로 규정된 특별법범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볼 때 형법범과 특별법범은 각각 105만 건과 97만 건입니다. 단 특별법범 가운데는 교통범죄가 60만 건으로 전체 특별법범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 관련 범죄는 성격상 범죄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범 가운데 교통범죄를 제외한 특별법범과 형법범을 합한 것으로 볼 경우 2015년에 한국에서 발생한 범죄는 142만 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1910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을 되돌아볼 때 범죄는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970년대 말을 기점으로 증가 속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1970년대 말 30만 건 수준이던 것이 2000년대 초에는 200만 건을 넘어섰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이러한 상승 추세가 멈추고 200만 건 수준을 유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거된 용의자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법이 정한 처벌을 받습니다. 교정시설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추가적인 범죄 발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이 출소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식민지 초기 1만 명 수준에서 1943년에는 2만 5천 명으로 2.5배 증가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수용 인원은 빠르게 증가했는데 1950년대 후반 2만 명 수준이던 것이 1990년대 말에는 7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후 2010년까지 5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 인구 증가를 반영해서 보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100여 년 동안 인구 10만 명당 60명에서 8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용 인원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수용자 중 재범자의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범죄자의 평균 연령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을 결합해서 본다면 교정시설이 교화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출소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의 업무, 법원이 취급한 사건 수, 항소율과 사건 처리 기간, 시한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법 인력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